안녕하세요. 마음서점입니다. 사람들은 전생 이야기나 전생 체험에 늘 흥미를 느낍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어렴풋이 전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제가 이 전생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치유 작업을 꾸준하게 했더니 그 당시에 저를 힘들게 했던 상황이나 사람들이 지금은 제 현실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갑자기 한 달 만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사하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는 이제 거의 연락을 안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다 사라진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연히 웰컴 투 지구별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전생과 환생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그런 가정에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나한테 계속 반복됐구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상황들이 실마리가 풀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치유해야 하는지 스스로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 숙제를 알게 됐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다면 남편은 매번 분노나 아니면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부인은 매번 자기 혐오나 배신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치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태어나기 전 사랑을 계획하다는 웰컴 투 지구별의 저자가 내놓은 사랑편입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까? 그 사람은 왜 나를 떠났을까? 싱글의 삶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부부나 싱글의 사랑, 외도, 사별이나 섹스, 소울메이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오늘은 싱글로 살기 편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나이 많은 영혼의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나이 많은 영혼들이 왜 진정한 파트너를 만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런 사람을 거부하는지, 또 자기 용서와 자기 사랑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장을 읽는 사람 중에는 싱글이어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자포자기한 사람도 있을 텐데요. 싱글로 사는 것에 영적으로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이 있다면 이들이 알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사랑받고 있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죠. 흥미롭게도 싱글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나이 많은 영혼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도 갖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표현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자신에 대한 아주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다양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이들은 자신을 비난하죠. 그리고 그런 자기 비난이 싫어서 자신을 철갑으로 두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기도 하죠. 모든 존재를 언제나 자애와 연민으로 대하는 그 완벽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들은 자신을 비난해요. 이들은 어떻게든 자신에게 연민을 가져보겠다고 영혼 수준에서 결심했기 때문에 사랑이 깊은 사람을 만나기보다 분노를 부르는 사람과 연결되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에 연민을 갖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신에 대한 비난을 멈춘다면 이 나이 많은 영혼들은 자신들과 진보 수준이 비슷한 오래된 영혼들을 초대해 그들과 함께 원하는 작업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힘들어하는 당신들 모두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나는 아직도 사랑의 마음을 완전히 열고 있지 않은가?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에게 왜 아직도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가라고요. 당신이 오래된 영혼으로서 성장의 한 단계를 통과하는 중임을
믿기 바랍니다. 당신들 중 일부는 자신에게는 연민을 느끼지만 여전히 연민을 느낄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삶에 불러들이며 따라서 그들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당신 마음이 너무 여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당신 안에서 아직도 일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볼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기 때문에 그들과 깊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자신을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비판적임을 이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요. 당신 안에 그것을 분명히 보고 그것에 연민을 느낄 때까지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사랑에 자신을 완전히 열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나는 친밀한 관계를 구하는 싱글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당신은 자신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따라서 사랑 가득한 파트너를 당신 삶에 초대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싱글인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아직 이번 생에서 자신을 사랑하기로 의도한 만큼 충분히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싱글인 겁니다. 자신을 더 충분하게 사랑한다면 당신은 사랑 가득한 파트너를 저절로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또다시 당신을 심판하지는 마세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직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위험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믿으세요. 이렇게 다 했는데도 당신 인생이 싱글로 끝날 것 같다면 당신에게 그런 인생 계획이 있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나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지? 라고 물어보세요. 나에게 어떤 나쁜 점이 있지?가 아니라요. 그리고 또 이 좋은 점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안의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이 즐거우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관계를 길게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자기 부정은 대개 학대를 당하고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자신에게 그걸 쏟아부었던 전생으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그 분노는 당신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타인 앞에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이번 생에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거나 자기 비판 없이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거 생에서 학대받은 것이 그 이유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문제가 바로 집의 중심이라는 걸 알고 태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고요. 자신의 슬픔, 두려움, 분노 등을 안 돼, 이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돼 라는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생에 태어난 가장 큰 의도인 만큼 당신에게는 깊은 관계와 사랑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사랑 가득한 파트너를 불러들이지도 못하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파트너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지 카르마의 흐름이 그런 것뿐이에요. 그 카르마를 치유하기 위해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깊고 친밀한 관계를 찾는 데는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다만 습관적으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진정으로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한 생 전체를 혹은 상당 기간을 싱글로 보내기로 계획하는 또 다른 이유들은 뭔가요? 때로는 그 이유가 카르마 치유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관계보다는 다른 무언가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술이나 의학, 종교 등의 길에 전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은 자신만으로 충분해서 꼭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빛나는 인간 존재로서 홀로 지구에 퍼뜨린 것이 지구의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걸 알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사과나무의 씨앗 한 알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나는 의사도 예술가도 아니에요. 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못 돼요. 그저 조용히 내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당신 인생이 바로 그 씨앗이에요. 당신은 거리에서 병약자가 길을 건너도록 도와주거나 같이 길을 걸었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나 이웃을 보고 웃어주거나 길거리 개를 쓰다듬어 줬을지도 모릅니다.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사람에게 미소로 인사하면 그들도 그 다음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로 인사할 테고 그렇게 사랑이 퍼져나가죠. 그렇게 사랑의 에너지를 건네주는 것만으로도 그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충분해. 나는 장차 사과나무 밭이 될 사랑과 친절함의 사과나무 밭이 될 씨앗이다 라고 알고자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신이 충분함을 배우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 싱글로 살기로 계획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잊었다가 다시 기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자각에 이르게 된다. 누구와도 애정 관계에 있지 않았던 그 긴 세월, 캐시는 내면으로 향하는 영웅의 길을 걸었다. 의식과 명상을 통해서든 그저 나무 아래에 앉아 온전히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을 통해서든 캐시는 자기 안에 내재하는 아름다움, 사랑으로 가득한 깊은 본성, 그리고 자신의 신성, 곧 이 지구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축복하는 자신의 신성을 기억해냈다. 애정 관계 없이 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덕분에 캐시는 아론이 말했듯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제공받았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녀의 탄생 전 계획 중 하나였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타인도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주는 것을 받고 세상은 우리가 주는 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되비춰준다. 사람들이 왜 당신을 판단하고 거부하고 인정해주지 않는지 궁금하다면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거부하고 인정해주지 않는지 보기 바란다. 그런 다음 그런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되비춰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기 바란다. 지구는 우리의 학교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의 선생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깊은 치유를 낳지만 자기 용서야말로 자기 사랑을 낳게 도와주는 진정한 산파이다. 아론이 말했듯이 말 그대로 인간적인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용서의 반대인 자기 비난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에너지로 자신을 무장시킨다. 이때 우리의 오래된 영혼은 사랑 가득한 파트너 대신 자기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파트너를 계속해서 초대한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자신에 대해 연민의 마음을 갖고 그 결과 에너지 무장을 풀게 하려는 영혼 수준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이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자기에게 가장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자신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캐시의 에너지 진동이 자신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파트너를 끌어들일 것이다. 아론이 캐시에게 말했듯이 캐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원하는 것은 깊은 관계가 아니라 영혼의 성장이다.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영혼의 성장에 가장 좋을 때에는 캐시에게도 그런 파트너가 있었다. 그 관계들을 통해 캐시는 누군가를 바로잡으려 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과 부정적인 것들에 자비심을 담아 싫다고 말할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배웠다. 싱글인 것이 영혼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될 때에는 캐시는 혼자였다. 그 시기 동안 캐시는 내면으로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키웠고 내면에 있는 신성을 재발견했다. 어느 쪽이든 각기 고난과 고통이 없지 않았지만 그녀의 여정은 완벽했다. 캐시는 그때그때 정확하게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설령 그것이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니었더라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얻었다. 영혼의 눈을 통하면 그 완벽함이 분명히 보인다.